속옷 심부름에 낮잠 깨우기. 피해자 측은 성추행이 일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비서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주말 새벽 마라톤, 시장이 마라톤을 뛸 때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이 마라톤 할 때 여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비서가 함께 뛰면 기록이 50분 안에 들어온다. 굉장히 기록이 잘 나온다. 너도 주말에 이번에 또 시장님 옆에서 뛰어.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박 전 시장의 낮잠 깨우기도 비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장이 여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야, 이게 남자들이 깨우면 기분 나빠해. 라는 말로 뒤집힐 수 있는데 남성 수행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침대 딸린 내실까지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일을 도맡았어야 했다라고 피해자 측은 폭로를 했고요. 박 전 시장이 운동 뒤에 속옷을 챙기는 일도, 그리고 박 전 시장이 운동 마치고 샤워를 할 때 근처에 속옷을 가져다 줘야 하는 일도, 그리고 벗어둔 운동복과 속옷을 봉투에 담아 시장 집에 발송하는 일까지 여성 공무원이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 박 시장의 혈압을 체크하는 일도 비서의 역할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자기라는 표현을 썼군요.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 기록이 안 좋다.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직 비서 A씨는요. 혈압 체크는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이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여비서의 업무로 부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라는 발언들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 폭로인데 이재명 기자,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충격스럽습니다. 특히 박 시장이 운동한 후에 샤워를 할 때 벗어둔 속옷과 새로 갈아입을 속옷을 챙기는 역할까지 이 피해 여성 공무원이 해야 한다. 이게 쉽사리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그렇죠. 어제 폭로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특정해서 의도를 갖고 성폭력이,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에서 아주 쉽게 성추행,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속옷을 갖다 줘야 되고 입은 속옷을 다시 정리해서 시장 집으로 보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내실에서 자고 있으면 여성 비서가 깨워야 시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깨워야 됐었고,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여성과 같이 뛰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같이 뛰어야만 했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었다는 거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료진이 해야 됐던 혈압 체크도 여성한테 맡겼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재면 오히려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그게 성희롱적 발언인데, 사실 박원순 시장 하면 취임하자마자 성평등 조례를 만들고 가장 먼저 성평등위원회도 만들고 젠더 특보도 두고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결국 문화를 만들지 못한 거고, 그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어서 박원순 시장 자체가 머리로는 굉장히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발언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어제의 폭로의 핵심, 중요한 이제 중심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실 자체에서, 비서실 자체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어제 여성단체 주장이고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 성폭력, 성추행을 그냥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종의 조장을 해왔다. 이게 지금 어제 여성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여부는 어쨌든 진상규명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겠지만,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영 교수님, 이거 참 제가 질문에 여쭤보기도 좀 민망스러운 대목들이 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물론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시장이 갈아입은 속옷까지 챙겨서 보내야 했고 여비서가 꼭 깨워야만 기분이 좋다. 시장님께서 남자 수행비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적인 함의가 다 이렇게 결합된 감정 노동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비서분은 아침에 정말 그 직장에 나가기가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정말 눈뜨기가 싫고 그냥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적 차원의 어떤 공범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들. 이 지금 방금 전에 소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시장님의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비서가 시장님의 그 감정을 챙기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내가 결제를 받으러 갔을 때 혼나지 않고 그 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비서가 잘 감정을 챙겨달라는 얘기까지 주변에서 했고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이고 방조한 사람들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징계하고 아주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물론 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가 매우 미미해요. 예. 뭐 기껏해 아주 징계가 심해봐야 뭐 감봉 정직이고 대부분 경고 있으나 마나한 그 징계를 받는다고요. 경고 있어봐야 아무 별 이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미진하게 처리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해악이 포섭해질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 딴에는 해결을 한답시고 뭐 중간에서 무마하려는 사람, 화해시키려는 사람 아니면은 뭐 걱정한다는 척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라고 조언하는 사람 이렇게 2차 가해로 이걸 덮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이 사람들 다 잡아내가지고 철저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범이다. 모두 다. 공범이에요, 정말. 김수영 교수님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견해인데요. 특히 김영주 의원님 몇 가지 좀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알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과 지금 피해 여성이 이야기를 한 2차 폭로의 내용이 너무 뭐랄까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박 시장이 어린 여성 비서를 향해서 자기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서 내 건강에 안 좋아 라는 발언도 매치가 잘 안 되고 시장님이 낮잠을 자는데 굳이 여성 비서가 깨워야 된다? 뭐 조간신문에서는 남성 수행원이 있었음에도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걸 왜 또 남성 수행원까지 갑니까? 알람시계 있는데 알람이 깨워야죠. 알람이 깨워야죠. 그리고 시장이 운동한 속옷을 왜 그 뭐 여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비서가 챙깁니까? 본인이 챙겨야죠. 뭔가 매치가 안 돼요. 네. 시장님이 이제 8년 8개월, 9년 가까이 시정을 돌보면서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느냐.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더 큰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몇 가지 지점을 얘기하는데 한국의 남성 문화가 이렇게 관료사회나 어떤 직장사회에서 만연돼 있다. 그야말로 젊은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그것이 뭐 공직이든 뭐 개인 회사든 간에 일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반적으로 나타났고 더 문제는 그렇게 해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이게 시키면 무슨 말이냐. 내 옷을 왜 여직원이 갖고 오게 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예.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이 말하자면 자기 머슴덩이에 업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머슴을 편해해 줄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생각은 젠더 페미니스트적인 걸 하지만 실제로 본인 앞에 닥친 여비서하고의 자기 관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만 이제 자기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남자한테도 쓸 수 있고 그런 말버릇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둘만의 내밀한 뭐 자기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랬을 때 당당히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크게 큰 소리를 치고 비서실장한테도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여직원도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당당하게 어딘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서울시가 조사해야 될 지점들은 그런 겁니다. 수많은 젠더 특보든 뭐 젠더에 관련된 부처나 사람을 뽑아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젠더 특보가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 젠더 특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위해서 일한 꼴이 되고요.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시장님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지금 현재 시내의 매뉴얼도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시장이 다 컨트롤하게 돼 있지, 시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서 장과 부, 즉 이것이 아무리 우리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든 뭐 공직선거로 인한 네. 장이 뽑혔다 하더라도 그 부가 해야 될 역할, 비서가 해야 될 역할은 공적 역할이라, 시장님이 예.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건 미국의 엉터리 같이 보이지만 미국 사회가 선진화된 부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와 장, 또 대통령과 장관, 보좌관 간의 갈등 관계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비서든 누가 되든 여직원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남자가 같이 배석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립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해당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었고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공감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변에서 야, 네가 시장님 신비를 잘 관리해야 우리가 또 결제도 잘 받을 수 있다, 원래 네 역할이 그런 거야 라고 속옷 심부름, 뭐 낮잠 깨우는 혈압 이런 심부름 했을 때 시장이 나서서 야, 뭐 하는 거야 니들, 지금 왜 여성 누구 씨에게 이런 일을 시켜, 굉장히 부적절해, 이런 거 하지 마, 내 속옷은 내가 챙겨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